안녕하세요. 근무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개장 전에 미국 연준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기로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실상 이제 무제한으로 펼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국 국채와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증권을 필요한 만큼 매입하기로 했고,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와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 기구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결국 미국 연준이 기업과 개인의 채권을 매입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해 주기로 한 거는 2008년 금융위기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사실상 이제 특단의 대책을 펼치게 된 거죠. 이건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였는데, 미국 다우지수는 전날 밤 3%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을 하는 부양책이 이제 또다시 부결됐기 때문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양책이 또다시 부결됐다는 그 우려가 더 크게 반영해서 이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로 타협을 통해서 세부적인 항목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큰 틀을 유지한 채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전염병으로 이제 생긴 악재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보양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시장의 하락의 원인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긴 한데, 처음에 사스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와 비견되던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한 데에는 전염병의 전파로 인한 이동 제한이 이제 급속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인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게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면, 이것은 실물의 위기가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국내에서도 증시 안정화 대책이 나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우선 총 20조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 10조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서 20조로 한 2배가 증액이 된 거죠. 이 채안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펀드인데, 다른 것보다 채안펀드의 투자 대상에 CP가 포함되므로 코로나로 인한 신용 경색 조짐으로 회사채와 기업 어음 CP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도 도입이 됐는데,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는 어떤 기업의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업이 산업은행에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럼 산업은행은 이 회사채를 인수해줘서 기업은 그 돈으로 만기 회사채를 갚게 되죠. 이런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는 외환위기 시기인 지난 2001년과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특히 올해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 기업 중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객수가 급감을 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 2,400억 원을 비롯해서 역대 4월 물량 중에 가장 많은 6.5조 정도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와서 이것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5천억 정도가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조성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하루에 1조 넘게 파는데 5천억 원 가지고선 뭘 하겠냐라는 이제 비판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한 20배 정도 증액이 됐죠.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12조 원 가량을 매도했기 때문에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약 10조 7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를 방어하는데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 안정화 대책, 이 정도면은 시장의 우려를 충분히 덜어주는 수준의 대책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 다음 문제는 얼마나 빨리 필요 자금이 공급되냐인데, 자금의 신속한 공급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 양시장이 이제 8%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당분간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급락에 따른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기존의 주식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기 반등 가능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